안녕하십니까. 재화해보험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의 주제는요, 이제 최근 3월 24일 날 그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련된 법률이 이제 제정안이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본회의 통과가 됐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뭐 그동안에 계속 돼 있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 법률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되려면 이제 공포되고 6개월 이후부터니까 아마도 뭐 한 9월, 10월 그때부터 이제 이 법률안이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정확한 죄명은 법률명은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이라는 법인데, 이제 소위 스토킹 처벌법인데, 자, 일단 그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스토킹 행위가 있고 스토킹 범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아예 이제 정의 규정에서 다르게 해놨는데, 일단 먼저 스토킹 행위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은 뭐 접근한다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다음에 주거, 뭐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는 뭐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서 뭐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제 문자 전송이라든지 뭐 물건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그러니까 집 앞에 찾아가서 뭔가 거기를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도 이제 스토킹 행위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에서 말하는 이제 스토킹 행위를 다 처벌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스토킹 행위가 있는데 그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거를 스토킹 범죄라고 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토킹 범죄를 할 때 어떤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흉기가 휴대가 됐었던 경우에는 이제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가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이 스토킹 범죄 행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게 그런 규정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가 아닌 건지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별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남성을 가해자로 할게요. 남성이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을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 근데 여성분이 계속 싫다, 오지 마라 막 했는데, 이제 이분이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성분을 기다리고 있는 데까지는 처벌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처벌해봐야 지속적인 괴롭힘, 경범죄처벌법 벌금 10만 원 이거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거나 집에 쫓아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이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처벌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딱 시행이 되게 되면 그 기다리는 순간 그것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요건만 포섭이 되면. 물론 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은 입증하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재판부에서 굉장히 재량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되는 요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고, 또 상대방한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죠. 예컨대 항상 나오는 이제 무고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람이 전혀 뭐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보복 심리로 그때 내 의사에 반했다, 나 그때 무서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그래서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이라든지 성관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문제라고 보고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추상적인 규정 없이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법 기술적으로도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단체에서 이제 이 범죄를,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셨던데, 글쎄요, 그거는 결국에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의사를 이제 존중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는지는 이제 압니다. 뭐냐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다른 가해 행위에 대한 보복 이런 거에 대한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기 싫은 합의, 하기 싫은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겠죠. 그런 걸로 보여요, 기사를 봤더니.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고려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운영에 대한 문제인 걸로 보이지 어떻게 판단하고 포섭을 시키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규정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스토킹 관련된 부분을 이제 처벌 아예 못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서 뭐 지속적인 괴롭힘 이제 이런 걸로 벌금 10만 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행위까지 나갔을 때 그건 이제 별도의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포섭이 되는 사실관계면 거기에 맞춰서 처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토킹 처벌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따라다닌다거나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다거나 이런 거, 기존에는 일반적인 형사법규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던 공백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처벌할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22년 만에 국회 분회를 통과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이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날은 아마도 9월 말 10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는 처벌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이 향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특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면 또 그때 한번 추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